네,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방송을 좀 보면은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쉽지 않다라는 말 자체도 조금 성립이 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진짜 오늘 하루 좀 보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내일뿐만이 아니라 이 악재들이 좀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그리고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하반기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특이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들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날 든든한 화목팀이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긴급 시장 점검. 요즘 참 특이점 들어가기 전에 긴급 시장 점검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현금 보유보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현금을 좀 언제 쓸 것이냐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뭔가 좀 종목에 대해서 약간 물려 있다거나 좀 고민이 크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그리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뭔가 지금 아무튼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기보다는 잘 알고 있고 내가 더 자료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정말 내가 뚜렷하게 다 알고 있는 종목에다가 좀 비중을 좀 몰아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반등을 좀 보일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반등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을 이제는 종목 자체를 퍼뜨리기보다는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예.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제가 특이점 1번 가기 전에 자료 한 2개 정도만 좀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 먼저 자료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장세가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S&P 500, 결국 미국 증시를 놓고서 만들어진 자료가 됩니다만은 국내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3% 이상 내려가는 경우는 1년에 적어도 7번 이상 평균 7번 이상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이드하게 5% 이상 빠지는 경우는 3번 정도, 3.4배 정도, 한 3-4번 정도 1년에 보통 온다라고들 합니다. 그 이상 빠지는 경우도 한 번 정도 더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시기도 결국은 7번 내외 아니면 3-4번 내외 정도에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약간 계절성이 좀 보일 것 같은데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 빅스라고 해서 공포지수가 있습니다. 빨간 색깔이 이제 지금의 위치인 거고요. 회색 색깔이 과거의 위치인 건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빨간 색깔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죠. 빅스라는 지수는 공포지수인데 그렇죠. 그게 최근에 저가 대비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공포지수는 지수가 내려갈 때 올라가는 거로만 보통 알고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구간에서도 빅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계절성으로 여름부터 7월부터 10월 달 사이에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게 지금 이제 좀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남아져 있는 하반기에서 7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는 변동성이 지금부터 굉장히 크게 위아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럴 때일수록 뭔가 내가 모르는 거를 그냥 내동매매하시면서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네. 최대한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내용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시장이 좀 힘들 때마다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로 나오는 게 빅스 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뭐 시장에서는 가장 중심으로 떨어졌던 게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가 최근에 고점을 형성하기는 했지만 반도체만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좀 잘 갔던 섹터, 조선, 방산, K푸드, 화장품 모두 좀 떨어지는 하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현금을 보유해놔야겠다. 지금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구나 해서 좀 대거 매도세가 나오는 시장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뭐 7천억을 팔았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한번 시장을 살펴보면은 예. 7천억 매도 중에 이제 뭐 그러면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구나 그러면서 환율이 안 좋고 그렇죠. 우리 시장이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 숫자 사이에 숨어 있는 거를 행간을 좀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본다면 그 네. 7천억 매도 중에 오늘 외국인들이 판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닉스만 7천억을 팔았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네, 하이닉스 7천억 팔았으면 솔직히 다른 주식은 이제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7천억을 팔고 뭐 알테오젠도 이제 해서 뭐 8,1조 정도를 팔았는데 그 외에 이제 삼성 뭐 전기,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은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 뭐 외국인들이 7천억 뭐 팔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주식을 팔아서 하락했다고 봐야 되는데 의외로 한 놈만 팼거든요. 근데 한 놈만 팬 것 치고는 오늘 정말 너무 많이 아픈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따로 뭐 무역 수지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작년 2023년도 6월부터 무역 수지가 무조건 지금 13개월 흑자 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보여드릴 자료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무역 수지 수출입 동향에서 7월 1월 21일부터 20일까지도 370억 불 흑자가 나고 있는데 370억 흑자, 그러니까 370억 불 이제 요번 달도 지금 흑자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뭐 2,700 뭐 깨지고 지금 이제 얼마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이런 이제 그 시장의 펀더멘탈 그다음에 어떤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가만히 보면서 기업도 실적이 나왔는데 기업도 실적에 전혀 시스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상황은 이제 뭐 금융 시스템 먹통된 상황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엊그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먹통에 의해서 모든 전 세계가 멈췄듯이 우리 시장도 멈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입 통계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지금 채팅창에 있는 의견도 하나 좀 읽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양봉님께서는 뭐 지금 뭐 저가에서 살 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쁜 봉자님께서는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하는 곳만 찾고 있습니다. 큰 손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용태 매니저님 지금 오늘 뭐 좀 수급의 동향을 보면은 힌트가 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으세요? 오늘 2,600여 개 종목 중에서 오늘 살아남은 종목이 400개 좀 안 될 겁니다. 예. 그 정도로 2,000개 넘게가 하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구멍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힘든 그런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제 자부심인데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많이들 팔았고 그 와중에서도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오전에서 강했던 게 테마성에서 재건 테마들인데 또 재건 테마들이 오후장에는 무너졌어요. 맞아요. 그중에 한 종목만 상한가를 들어갔고 나머지는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테마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는 정말 강하게 올라갔던 알테오젠도 30만 원을 넘으면서 네. 이제는 신고가다라고 갔는데 오늘 장중에 9% 넘게 빠졌고요. 또 어제 올라왔었던 전력기기에서도 HD 현대엘렉트릭이 그쵸.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9%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도 조선업 중에서도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반영 못했고 SK하이닉스도 그 정도로 밀렸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서 다 다운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오늘이 정말로 바닥을 찍고 내일 턴할까? 라는 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한 발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어요. 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넘게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자금력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이 외국인들에 대한 투심이 다시 살아날까? 일단 뭐 엔화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맞아요. 모습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약간 좀 힘이 좀 부족한 시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차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네, 코스닥 차트 이거 한 번만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좋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 2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에 대한 이제 흐름도인데 제가 이제 23년도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쭉 그어놓으면은 지금이 이제 막바지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년 저점을 찍어놨던 자리인데 올해 마지막 이 점이 저점이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지금 자리가 깨졌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이 자리에서 또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한 차례 더 밀렸다가 이미 한 번 저점을 깼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한 번 더 밀렸다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올해에 대한 신저가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아직은 신저가는 뭐 깨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까지 지금 800포인트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77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하방문이 열려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서 뭐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해서 뭐 종목들을 뭐 빠르게 뭐 매도하는 거나 그런 것보다도 일단락은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예. 좀 기다렸다가 매도해도 괜찮을 거라 보여주고요. 현금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막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쪽을 또 돌파구를 찾느냐.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릅니다.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이 팔고 있고요. 기관이 사는데 외국인도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급적인 측면에서 쏠림 현상으로 가지 맞아요. 마시고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는 방향, 트렌드에 맞게끔 좀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조금 매수하자라는 게 제 의견인데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세 분 매니저와 함께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바로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올려주시죠. 네, 하이닉스가 오늘 8%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창궐 이후에 이렇게 하루 하락폭이 큰 날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보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좀 많이 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었고 긍정적인 것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일단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매니저들하고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매니저님도 OX 들어주실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8% 하락이 됐고 오늘 하루만 빠진 게 아니라 사실 한 일주일 내내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다 빠졌다. 오늘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면 참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O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거 좀 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준비해 주시죠. 매니저님들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님만 O를 들어주시고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는 일단 X를 들어줬습니다. 바로 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게요. O를 들어주셨거든요. 예. 오늘이 좀 그래도 저가 매수를 들어가긴 좋은 타이밍은 맞았습니까? 네, 저는 오늘 종가 아니면 뭐 내일 아침에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거나 네. 뭔가 좀 음봉이 나온다면은 저는 내일은 좀 단기 접근, 그러니까 뭔가 안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좀 내일은 해봐도 되는 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제 화면을 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그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이닉스가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16조가 나왔죠. 요건 뭐 괜찮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조 4천억. 결국 이제 뭐 약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네, 결국 맞아요. 이제 뭔가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가 좀 컸었는데 서프라이즈는 뭐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두가 원하고 있었던 그런 수치는 아니었고 정말 무난하게 그냥 잘 나왔다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못 나온 게 아니고 잘 나왔는데 시장 때문에 약간 밀린 게 아니었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앞으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HBM3E에 대해서 이제 8단이 아닌 12단, 지금 8단을 제공하고 있는데 12단을 이제 4분기부터 해서 공급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2분기, 다음에 3분기까지도 이때 3분기까지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한 증가세가 나타나기에는 일단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1차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분기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블랙웨이라는 제품이 엔비디아에서 나오는데 거기 지금은 8단이 들어가지만 4분기 하이닉스가 12단을 퀄 통과해서 4분기부터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12단을 들어가는 거라서 외국에는 고객사들이 엔비디아 거를 굉장히 많이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는 2분기, 그다음 3분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4분기에 대한 기대감 받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라고 해서 약간 더 오늘 차익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지금 가격 자체가 생각보다 높게 형성이 안 되었다라는 것도 오늘 조금 약간 문제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문제였냐면 결국 미국 내는 엔비디아 인데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고점대로부터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 RSI 상도 거의 과매도권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최근 보게 되면 등락을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전에 4월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저가까지가 21%나 내려갔었고 최근에 6월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저가가 16%였었고요. 지금 어제자 기준 봤을 때는 최근 고점 대비 저가가 16%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 통계상 봤을 때 이제 엔비디아가 일반적인 조정이라면 거의 이제 끝자리에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건데 일단 최근에 엔비디아가 내려갔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원화화폐 이후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볼 텐데, 그럼 이제 과연 하이닉스가 오늘 8%대 9% 가까운 약세 나타났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에 대한 대응들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은 오늘 이제 FN가드 기준상 봤을 때 세 군데에서 오늘 증권사가 장 마감 때쯤 맞춰가지고 리포트가 올라와서 제가 바로 정리한 내용인 건데요. 일단 미래에셋, 그다음에 하나증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다른 증권사 해가지고 총 세 군데가 나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증권, KB증권, 미래에셋이 올라왔는데 하나증권에서의 코멘트는 이제 자기네들이 원래 보고 있던 영업이익 추정치를 조금 낮추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영업이익 추정치와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FN 가이드도 아마 수정이 될 것 같은데 수정되기 전에서 봤을 때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9조, 그러니까 지금보다 3조 정도 증가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이제 7조 원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하고는 1조 원대 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4분기로 갔을 때는 한 9조 원대가 나올 거다라고 전망치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9조 원대 넘어가게 되면 4분기 때는 결국 블랙의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치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 넘어갔을 경우에 엔비디아의 블랙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영업이익 추정치는 4분기 때는 더 올라가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올해와 내년도 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 대비 거의 2배 가깝게 뛸 걸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반영이 더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공장은 더 지을 건데 그 공장을 짓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짓게 됩니다. 그게 다 지어졌을 때의 캐파를 과연 반영했겠냐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한 번 더 반영이 된다면 주가 업사이드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크게 내려갔는데 과연 오늘같이 내려갔었을 때가 있었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처럼 내려갔던 큰 폭의 하락 이후에 그 다음에 과연 하이닉스가 어떠한 동향을 보였는지를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예. 제가 통계학 전공 아니지만 전 통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계 내봤는데 저도 미리 봤는데 대박이더라고요. 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10년부터 결국 14년치인 거죠. 2010년도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 오늘의 하락률은 14년 동안 7위에 해당하는 하락률이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2011년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 때는 뭐였냐면 이제 유럽에서 그리스부터 해서 유럽발 금융 위기가 나타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서 요거는 제외하고 그러면 10년간 그럼 결국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봤을 때 그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10년간 봤을 때는 과연 오늘의 하락률이 몇이었느냐? 2위였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1위는 언제였어요?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내려갔고 코로나 이후로 오늘 가장 많이 내려간 하루였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난 건데 그 뒤에 보게 되면 5거래일 때 이제 5거래일째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다음 날도 아닌 만약에 오늘자 종가 기준 봤을 때 5거래일 뒤에는 어떻게 됐느냐 보게 되면 총 8번 중에 단 한 차례 빼놓고 7번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저가 또는 내일 아침에 산다면 통계상 봤을 때 87.87%의 확률로 5거래 안에는 한번 올라간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내일 정도엔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또는 고점에 갖고 있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0거래 뒤에는 한 달 뒤인데요. 한 달 뒤 같은 경우도 총 8번 중에 올라갔던 경우가 6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약간 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한 달 뒤에도 있고 그 다음에 60거래 3개월 뒤까지 봤을 때도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통계를 내봤을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건 딱 본다면 이러면 이제 이번에 하락이 한 번 더 수익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 아니면 고점에 있다면 한번 단가를 낮춰서 반등 줄 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온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본다면 이제 블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가 솔로할지라도 4분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주가는 빠지는 거는 제한적일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 차트를 보거나 미국 지수를 보게 되면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61선 자리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 한번 줘야 되는 시기에 와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차트를 보더라도 엔비디아 자체는 이제 61선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SK 쪽에 대한 차트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1선 자리에 위치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1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언제 왔었냐면 여기 지금 작년 5월 달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작년 11월 그 이후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왔다라는 거는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한 위치인 거고 두세 번이 아닌 첫 번째 왔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맨 끝에 보게 되면 녹색깔로 색깔이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과매도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얘가 오늘 과매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과매도에 들어간 적이 언제가 있었냐면 작년에도 없었고 22년도 9월 달에 하락장 때 한 번 있었고요. 올라가는 장세에선 단 한 번도 과매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한번 나타나야 되는 위치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포지션은 지금 장악하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의 하이닉스는 단기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최소한 5거래일 안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거 아니면 단가 관리 필요하다 하시면 단가 관리 한번 필요한 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채팅창에 이가람 매니저님의 칭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석 어떻게 했냐고 엄청나게 좀 극찬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다 보다 보니까 확률로 따져 본다면은 일단 급락했을 때 한 번, 일단 5거래일 정도로 봤을 때는 한 번만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좀 그래도 높은 편에 좀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정말 초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지금 타이밍으로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전고점까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것까지 그려볼 수 있나요? 정말 이제 미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전에 아마 미국이 빅테크가 한 번 더 저는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그럼 그게 그렇게 그림자고 흘러간다면 충분히 전고점 가까이는 한 번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이전처럼 빨리는 못 갈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제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HBM3 이 8단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거의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때 하이닉스가 12단이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하이닉스 쪽에서의 뭔가 들려오는 잡음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렇죠. 가격이 HBM 칩 가격 자체가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빨리 올라가는 거는 지금과는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중계로 본다면 천천히라도 결국은 전고점 자리에 한 번은 다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외봉으로 꺾인다기보다 아마 꺾여도 쌍봉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 더 올라갈 텐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으니 네.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 성향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좋아 보이고 중기 조금 시간 놓고 좀 차분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사는데 완전히 이제 반등세로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 해석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채팅창에 도깨비님께서 김응태 매니저 단타의 제왕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단타의 제왕이다 보니까 단타의 제왕이 바라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 단타의 제왕에 돌입합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단타의 제왕도 어려운 종목입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왜죠? 무겁고 네. 단타를 하더라도 기껏 해봤자 수익이 5%에서 8% 정도면은 이 무거운 종목을 굳이 5거래일 동안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없고요. 앞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께서 아까 보여주신 그 판 좀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딴지 거는 건 아닌데 궁금해서 SK 하이닉스를 네.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과연 이 단타성으로서 이게 매수가 가능할지에 여부에 되는 건데 좋습니다. 1위부터 뭐 22순위에서 저기 보시게 되면은 60거래일이면은 3개월이거든요. 네. 3개월에서 들어갔을 때 최고 수익률이 이제 43%, 뭐 물론 많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거의 한 20%에서 15%에서 20%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15%에서 20%를 내가 수익 보기 위해서 3개월 동안 SK 하이닉스를 담고 가야 되느냐? 라고 이제 본다면은 저라면은 저거를 사는 것보다 아예 차라리 좀 더 가벼운 종목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제가 따지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가람 매니저가 통계를 워낙에 또 잘 분석해갖고 예. 저게 조금 이제 저랑은 안 맞는 스타일. 그래서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SK 하이닉스를 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HBM3E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HBM3E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누구죠? 삼성전자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퀄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어 놓고 있는데 지금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뭐 8단 적층에서 12단 적층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좀 섣부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2016년도부터 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HBM을 개발하고 나서부터 줄거 많이 올라왔다가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6년도부터 거의 한 주가를 뭐 뻥튀기시피 올라갔다가 그러고 조정받았던 게 마이너스 40%였고요. 그때 또 19년도에서 HBM2, 3 뭐 나온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올려놨다가 그 다음부터 조정받았던 게 거의 마이너스 55%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번에 HBM3에서 3E까지 나왔을 때 주가가 60% 이상 올려놨다가 지금 자리에서도 아니죠. 2023년도에서부터는 거의 100%가 넘었죠. 넘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20% 넘게 빠졌단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뭐 올라올 수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 당시에서도 2022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22년도인가? 아니네요. 2020년도인데요. 예. 20년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주가가 거의 한 17% 정도 밀려났다가 단발성으로 8% 올리고 그때 주가를 밀려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이 단계적으로서 HBM3E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게 된다면은 그럼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좀 주가를 밀려낼 가능성이 있고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또 봐야 되느냐? 그럼 HBM4를 또 봐야겠죠. 새로운 재료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게 아마 내년도보다도 그래도 적어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과대 낙폭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그동안에 올라왔던 거고 올라와봤자 22만 원을 안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뭐 저는 16만 원까지도 하단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올랐던 건 HBM3E라는 재료를 가지고 주가까지 올라왔지만 그 재료는 이제 주가 상승에 모든 힘을 좀 다 쏟았고 새로운 재료를 한번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재료가 되려면 HBM4가 될 것 같은데 그 4가 이제 아무래도 올해 4분기 때부터는 이제 점점 공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시간도 참 많이 남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억누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구글 컨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AI 수익 모델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조기준 매니저님도 X를 들어주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차트를 본다면 이제 네. 삼성전자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 지분이 56%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56%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본다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는 56% 그 자리에 유지돼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요만큼 보시면 이제 54%로 급격하게 지금 오늘 팔고 그래서 급격하게 매도를 했고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7천억을 넘는 거를 한 종목을 뭐 팔았습니다. 오늘 한 네. 놈만 외국인들이 하락에 해서 이제 한 놈만 뵙고 삼성전자는 56%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총을 볼 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총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냐 보면은 지금 현재 2,600조입니다. 2,600조의 자금에서 아까 외국인들이 840조를 들고 있군요. 30%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과연 하이닉스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기당 보면은 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실적 속보를 꾸준히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0조를 나왔고 이제 하이닉스가 5조 4천억이 나오는데 잘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뭐 저번 분기 대비해서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분명히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어닝이 너무 목표가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2조대에서 5조로 늘어났으면 엄청나게 좋은 건데 이제 지금 제가 우리 시장 이렇게 빠지는데 보면은 1분기 실적 비해서 2분기 실적 기업들 이제 삼성전자부터 영업이익이 많이 낸 순서대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작년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1, 2, 3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1위가 삼성전자 10조, 하이닉스가 5조 4천억, 현대차가 4조, 이제 KB금융. 여기 이제 기아가 이제 뭐 3, 4조대로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현재 30조에서 40조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몇 개 안 되는 20, 30개의 종목에서 40조를 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기아라든가 또 은행들,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1조 대 벌 수 있는 실적이 나오면 50조에서 60조, 뭐 많게는 70조까지도 나올 수 있는 60조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우리 실적이 아까 2,600조의 시장에서
50조에서 60조의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기업들 실적이 괜찮거든요. 오늘 뭐 GDP 수치가 뭐 마이너스 0.2%라고 하는데 GDP는 떨어졌을지 모르지만은 기업들 뭐 그러니까 대기업들 실적은 그만큼 좋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HBM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요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봤을 때 하이닉스는 보시면 올해 75%를 수익이 났다가 아직도 34%의 수익이 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작년에 샀던 사람들, 올 초에 샀던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대부분이겠지만 38% 수익이 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수익이 나서 팔 가능성이 많은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올해 이제 샀을 때 2%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13% 수익 났다가 지금 보합 근처까지 빠졌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 수익이 많이 난 그러니까 HBM의 수익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삼성전자도 결국 콜테스트 8월 달에 한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더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 외국인들이 56% 사고 있기 때문에 요게 다시 9만 원 전자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은 지금 AI 사업 모델의 수익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불투명성이 계속되면 HBM하고 GPU 수요도 그만큼 좀 떨어질까요, 앞으로? 그게 구글의 코멘트를 들어보게 되면요. 예. 과소 투자한 리스크보다, 그러니까 과잉 투자한 과잉 투자. 리스크보다 과소 투자했을 때 발생되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는 예.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지금 만약에 뭐 제가 자영업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뭐 짜장면 중화요리집을 제가 오픈했습니다. 오픈한 지 채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돈 못 벌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더 돼야 되는 거 필요한 거고 뭔가 시간이 더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AI 산업 온 지 해봐야 뭐 얼마 됐다고 지금 수익 창출 모델에서 수익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 끝난 거 아니냐.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뭐 산업이란 자체가 지금 뭐 조단위, 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투자했다라고 해서 한두 달 안에 수익이 나온다? 그럼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게 산업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전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게 맞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다 보니까 구글이나 뭐 테슬라나 다른 기업들한테는 약간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가 더 못 들어갈 거냐로 봤을 때는 지금 블랙엘 이제 그 다음 버전의 블랙엘에서 지금 나올 거 말고 이제 블랙엘에서 이제 HBM3E에 12단이 들어갈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사들의 이 물량을 체크해 보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엔비디아는 결국은 지금 전에 꺾일 타이밍은 아직 안 될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 AI 반도체가 피크아웃 논란 자체를 전 지금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SK컴콜에 보니까 일반 PC 수요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지금은 AI 반도체 사이클만 돌았지만 결국은 잘하면 하반기에 일반 레거시 사이클까지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전 반도체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 꺾일 자리 아니고 다만 지금 상태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이 실현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맞는 거지 네. 지금 수익 창출 모델 가지고 까는 거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종목을 내려 깔기 위해서 하는 코멘트일 뿐 엔비디아가 올라가 버리면 다들 조용해질 만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시장과 메이저들은 어떻게든 뭔가 이유를 내려가는 주가를 내릴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만 같은 행동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는 어차피 우상향 하는 데 있어서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태 매니저님과 조기준 매니저님께는 X를 아까 들어주셨으니까 두 분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조금 쎄했던 게 작년 이맘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2차 전지도 아마 정확히 날짜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그때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한창 올라가다가 어느 이제 순간부터 고점을 형성하고 주르륵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불안함을 아마도 바로 작년에 겪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처럼 좀 쎄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나요? 동감합니다. 쎄함이 네. 맞습니까? 에코프로가 내려왔을 때가 7월 26일 날 고점 찍고 내려왔거든요. 예. 지금 7월 말일입니다. 아이고.
분위기가 비슷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똑같이 간다는 건 아닌데 이미 반도체는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한미 반도체도 그동안에 지금 뭐 30%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근데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실적이 그쵸.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에서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고 가장 또 필요한 게 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반도체라는 건데 그러면 본다라고 하면 아직 반도체가 2차 전지만큼에 대해서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우려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2차 전지는 아직도 개발해야 되고 나머지 상용화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반도체는 지금 양산을 시작했고 사용하고 있고 또 새로운 개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만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처럼 내려가진 않을 거라 보이고요. 오히려 2차 전지처럼 내려갈 섹터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차후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전력이 아마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네, 전력이. 왜냐면은 아하. 전력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고점을 맞아요. 향해서 가고 있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력이 한번 꺾인다라고 하면은 아마 2차 전지처럼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구리 가격 선물이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이제 전력 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제 김우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보시면은 또 구리 그리고 전력 기기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좀 반도체의 하락세를 보면서 작년 2차 전지가 생각이 나셨는지요? 반도체 하락에서 2차 전지가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는 중요한 게 이제 커버했을 때 이제 그때 LG 화학이라든지 뭐 LG 에너지, 삼성 SDI를 뭐 넘어서는 시총을 차지했는데 뭐 몇천억도 안 됐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138조의 시총에서 올해 23조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단기순이익도 15조 정도로 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과 더불어 해서 분명히 이제 어떤 제가 본 지지선이 나온다면 반등이 나올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뭐 그때 2차 전지랑 지금 반도체랑 똑같이 그쵸.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실적이 받침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외부적인 요인도 현재 주가 하락에는 좀 어느 정도 요인이 하나 되는 것으로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좀 종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뭐 SK 하이닉스를 저가 매수 추천을 좀 하시겠네요. 네, 저는 오늘 뭔가 반도체를 골라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이닉스 아니면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다른 거 제가 이따가 종목 선정하는 시간대에 특별한 네. 포트에 제가 RT를 했기 때문에 그때 선정 말씀드리겠고 지금 자리에서는 하이닉스가 제일 예.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소부장 보는 건 조금 무서운 겁니까? 소부장은 결국은 하이닉스가 올라가던 삼성전자가 올라가던 누군가가 또 다시 세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올라간다면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전후로 해서는 단기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소부장들까지 단체로 올라가기엔 좀 어려워 보여서 일단은 하이닉스 정도만 건드려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아까 이제 X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뭐 괜찮은 종목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시장의 자금이 오늘 이제 뭐 CMA가 뭐 80조가 넘어가고 MMF가 지금 200조가 넘는 자금이 있고 고객의 탁기면 50조가 넘어가는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하락하면 결국에 스마트 머니가 들어올 거고 그래서 시장의 하락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올해 35% 지금도 수익이 나 있는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아까 56% 외국인 사고 있고 그 외에 저는 소부장도 좋아 보입니다. 워닝 머티리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TMC라든가 소부장 물론 사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나와서 한마디만 해보자면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삼성전자 8만 원 선은 그래도 단단하게 좀 버틸 것 같습니까? 8만 전자 버티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밀린다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들 200조라든가 CMA라든가 고객의 탁금 열심히 사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도 지금 현재 다시 팔았다가 오늘도 다시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고해인들, 스마트 머니들 열심히 삼성전자를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도 아까 X를 들어줬는데 김웅태 매니저님 뭐 종목이 뭐 반도체 내에서는 0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반도체를 지금 되게 많이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응을 하겠다 내일 보다는 어느 섹터로 좀 교체 매매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대응을 하겠다. 교체 매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기로만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핫하고 있는 미 대선 관련된 이제 테마성
테마성에 대한 종목들, 뭐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대응하던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지그시 모아가겠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 고점이긴 하겠지만은 재료가 워낙에 또 좋은 제약바이오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제약바이오도 괜찮고요. 나는 굳이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끝까지 워트라고 보겠습니다. 반도체를 본다면 그래도 워트는 괜찮다.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김우태 매니저가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대체 섹터 교체 매매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가기 전에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40분이 좀 넘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그 치킨 이벤트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에 대한 거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과 화면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오늘 이벤트는요. 매니저님들 앞에 놓여 있는 저희 OX 팻말 있죠? 네. 팻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매니저님들이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핸드폰 유튜브 촬영이 아닙니다. TV 화면으로 캡처를 해주셔서 샵 2034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뭐 이제 오늘 제가 특별한 탑5 가면 OX를 항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아주 괜찮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특이점을 통해서 OX 확인해 볼 게 있으면 계속해서 OX로 오늘 해볼 테니까 그때 사진을 좀 많이 TV 화면을 많이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는 강했습니다. 현재 뭐 미국 대선 이슈에도 엮이지 않고 하반기 기대가 큰 업종으로 분류가 되면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여기는 괜찮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대다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김우태 매니저님 아까 이제 괜찮은 대체가 될 수 있는 섹터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오늘 근데 올라간 종목들 제가 좀 몇 개 살펴봤거든요. 셀트리온을 제외하면요. 셀리드, 유틸렉스, 브릿지바이오, 현대바이오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첫 번째로 들기도 했고요. 제약바이오가 오늘 오르긴 했다 보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 보면은 돌파구가 됐나? 라는 생각에도 회의적이긴 합니다. 안 되죠. 돌파구가 안 됐죠. 네. 오늘 아마 셀트리온은 많이들 들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셀트리온은 많이 들고 계실 건데 아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셀리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에 대한 이제 그런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를 올려왔는데 일단 제가 왜 제약바이오를 좀 픽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다른 섹터들도 굉장히 괜찮은 섹터들도 있지만 제약바이오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또 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은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기대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는 건데 CME 패드워치에서도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표도 금리 동결을 하거나 인상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발표 없이 아예 그냥 9월 18일 날 이제 앞으로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에서 패드워치에 대한 흐름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9월 달에 또 금리 인하가 되면서 9월 달에 또 뭐가 있죠?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모, 유로 아마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포커스가 있는 게 9월 13일 날 에스모가 열리는데 카티 치료제 관련주들 아니면 고형암 또는 SC 제형 변화를 하고 있는 주가들, 암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번에 또 8월 달에 뭐가 있냐면은 유한양행에 대한 렉나자, 이거에 대한 FDA 승인 허가가 나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때문에 또 이제 8월 달이면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네.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런 중점적으로 봤으면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소부장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좀 하나 더 포커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네. 따라서 중국을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미국은 계속적으로 중국 때리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물 보안법이 또 연내 또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틀에서는 답을 좀 정해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지금 부재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주도주라고 하면은 올해 정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에 대한 주도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였단 말이죠. 물론 그 와중에 로봇도 있었고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은 사실 전력기기는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는 시장에 대한 지수를 끌어당기기에 힘은 부족하지만 개별적으로서 올라가는 종목들이었고요. 반도체는 지수가 또 끌어당기는 종목 유독 주도주의 하나였고 작년에는 2차 전지였는데 이런 두 종목이 두 섹터가 못 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라는 거죠. 그럼 제약바이오는 지금부터라도 담아도 충분히 9월까지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3개월에서 아까 그 30거래를 60거래를 본 게 뭐냐면은 예. 지금부터 3개월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이닉스도 저는 기간 조정은 나올지언정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3개월을 놓고 투자를 할 거라면은 저희 오히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를 놓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뭐 최근에 좀 계속 괜찮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김웅태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오늘같이 좀 반도체가 이렇게 빠진 날 제약바이오로 교체 매매를 하는 전략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뭐 교체 매매는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덜 빠진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가 뭐 셀트리온이 올랐던 이유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 머스크, 그렇죠. 모더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 있고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엊그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만큼 실적, 바이오시밀러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됐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덜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셀트리온이 이제 반등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인류가 지금 이제 비만과 그다음에 뭐 생명 연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하고 있는데 뭐 면역, 항암, 그다음에 이제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다시 이제 호흡기 증후군이 다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바이든도 이제 코로나가 걸렸다가 다시 치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많이 코로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셀트리온 외에도 뭐 네이처셀, 그다음에 차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종목들도 열심히 살펴봐야 된다. 셀리드는 제가 보기에는 시총이 너무 작습니다. 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 말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보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뭐 그다음에 이제 덜 오르는 종목들도 한번 녹십자라든가 이런 것도 종군당도 보면은 실제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저평가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은 매니저님, 지금 계속해서 셀트리온 얘기가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에 좀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줬던 건 저는 그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빨간불을 켜냈다, 그것도 3~4%대 수익률.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저는 제약바이오가 살아있다.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크게 올라가지 않았지만 사실은 삼성바이오가 가장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세트는 좀 많이 못 올라섰는데 삼성바이오가 어저께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오늘 조금 쉬어갔지만 삼성바이오가 올라가다 조금 쉬는 구간에 셀트리온이 어저께 같이 올라왔었고 셀트리온 제약이 또 오늘 또 같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은 살아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고요. 얘네들뿐만 아니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약간 증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차트가 살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거의 살아있는 게 조선 살아있고 방산 살아있고 그 외에 또 살아있는 게 제약바이오인데 그 안에서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이에 본다면은 뭐 알테오젠 특히나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차트가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뭐 리가켄바이오나 아니면 에이베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자체가 대표적으로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자체가 이제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눌림 모드 다 오고 있고 21선도 지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조금 더 매매를 할 수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미국도 급락이 안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라서 결국 약간 대안주, 그 빅테크와도 상관이 없고 정치적 리스크와도 크게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 편안한 대안주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은 매니저님,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알테오젠 어제 고가권까지 형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시장 여파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뭐 전력기기도 사실 이제 최고점에서 오늘 다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항상 느꼈던 게 빠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섹터들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고점에서 다 같이 빠져버리는 걸 보니까 오히려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전력기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거든요. 보여줬는데
어제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2분기 서프라이즈 나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3분기에 납기가 돼야 될 물량을 땡겨서 납품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가이던스를 크게 올리지는 못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간 서프라이즈가 잘 나와줬는데 네. 다른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이 장중에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실망감을 보이면서 LS 일렉이 밀다 보니까 다른 종목까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전력기기들은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효성중공업이 이제 내일 발표가 나오거든요. 효성중공업은 반대로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면 전력기기들은 재룡정이나 일신정이나 이런 식으로 변압기 쪽은 다시 한번 기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방산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는데 사실 지금 오늘 밀렸어야 될 이유는 저는 그닥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실적 발표 전에 밀렸다는 거는 그냥 단지 그냥 약간 시장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선섹터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하나 엔진은 세론이 나왔는데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세론이 안 나왔거든요. 더구나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에서는 시장 때문에 다가 내려갔지만 내일은 분명히 차별화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 나온 것만큼 더 올라가는 섹터가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판단이 났지 지금 상태에서 다 끝났나? 라고 보는 건 너무 이르고 내일 분명히 오늘 주도 섹터 안에서 내려갔던 종목들이 똑같이 또 그만큼 내려갔던 것만큼 올라가는 종목이 나올 거니까 살아 올라가는 종목들은 살아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이거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제약바이오로 좀 돌아와서 매니저들과 함께 지금 시장 좀 이겨낼 수 있는 제약바이오에서 좀 피신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좀 무엇이 있을지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어느 종목이 좀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물량을 좀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 네, 네, 이것도 지금... 그럼 아까 같은 의미로 가서 살아 있군요. 네, 27만 5천 원인데 30만 원을 찍고 30만 6,500원을 찍고 나서부터 오늘 조금 과감하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쉽게 좀 비교를 생각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에서 바이오 1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61조인데 주가는 87만 원입니다. 근데 연매출 규모가 4조 정도 돼요. 네. 올해 치면은. 근데 시가총액 61조가 연매출 4조인데 87만 원이다. 오케이, 인정. 그러면 셀트리온 시총이 43조인데 연매출이 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20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거 좀 의아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산바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14조인데 현재 주가가 27만 원이죠. 27만 원인데 이번에 그 키트루다 SC하고에 대해서 이제 머크하고에 대한 이제 로열티도 받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연매출로 따져서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 300억 달러입니다. 300억 달러면은 41조 규모입니다. 그러면 삼바가 4조 규모에 87만 원인데 14조짜리가 41조 연매출이면은 이게 지금이 27만 원이 맞나? 라고 하면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연매출 규모 따지면 2.9배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럼 27만 원을 계산했을 때 2.9배 곱하면 3배로 곱하면은 8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어느 정도에 대한 삼바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계산적인 논리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물론 이제 쉽게 가는 건 이제 빠바방 뛰어가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조금 장기적인 투자를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반도체에다 치중하지 마시고 제약바이오에서도 이제 정말 대장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에 대한 포트에는 좀 담아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 이제 바이오주 중에 대박이 난 게 많습니다. 아까 그쵸. 알테오젠이 뭐 거의 30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도 뭐 100%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오스코텍도 많이 올랐고 의외로 보르노이라는 주식도 이제 최근에 뭐 5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이오 종목 오른 종목도 있지만 이제 제2의 알테오젠과 그 다음에 이제 오스코텍, 그 다음에 펩트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GI 이노베이션이 지금 이제 알레르기 치료에서 뭐 노바티스, 졸레어랑 이제 1대1 비교 임상했을 때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이제 매물 소화를 과정을 거쳤고 기관들 열심히 사고 있기 때문에 GI 면역 항암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중항체 관련해서 GI 이노베이션과 그다음에 S바이오메딕스가 지금 현재
파킨슨 관련해서 이제 저용량의 결과가 나왔고 이제 9월달에 고용량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또 다른 기술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하지어혈 관련해서도 삼성병원에서 지금 현재 임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고 있고 연세 세브란스에서 아까 치매 관련, 그러니까 파킨슨 관련해서 9월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그 저용량에서도 엄청나게 좋게 나왔는데 만약 고용량에서 더 좋게 나온다면 제2의 알테오젠과 더불어 오스코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 S바이오메딕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다음 달 이벤트 앞두고 있는 오스코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한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수능이 나타난다면 아마 또 8월달 기대감 가지고서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서 편안하게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올려주시죠. 네, 현대차가 이제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5조 206억의 매출, 4조 2,791억 원의 영업이익이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가면은 최대 실적 발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금 컨센을 상회했다 혹은 부합했다로 좀 의견이 갈리기는 하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2분기 실적 발표 어떠셨습니까? 현대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대했던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준비는 끝났다라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봤는데 실적 역시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가 관련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차트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이제 기아랑 이제 3조대에서 이제 결국 예상했던 8조대를 찍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충분히 지금 현재 고점 30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25만 원, 5만 원 조정 나왔거든요. 20%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이 40% 견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불어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18만, 20만 원대인데 다른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변동성은 너무 작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주식이라도 할 수 있지만 또 주식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아까 5조대가 넘어가면 올해 지금 20조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현대차가 보시면 52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PE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모든 거 봤을 때도 너무 싸다는 거죠. 배당만 좀 좋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죠. 52조의 시총인데 영업이익이 20조가 넘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다른 업종,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였으면 100조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 멀티플로 계산하면 지금 테슬라를 비교했을 때 테슬라보다 더 수익이 좋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1000조대를 찍고 지금 현재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현대차는 52조밖에 안 되는 토요타라든가 다른 GM을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현대차가 빨리 IPO, 인도 IPO를 빨리 성공을 해서 주가를 확실히 좀 받아가는, 밸류를 확실히 받아가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채팅창 있는 글 하나만 좀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건데요. 걷다 보면님께서 핵심을 탁 짚어주셔가지고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LG이노텍, 현대차 등 최고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는 이래도 종목 선택 시 실적이 최고의 고려 대상인가요? 맞지만 정말 인정하기 싫네요. 라고 지금 현 상황을 딱 짚어주신 내용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아무래도 저는 외부 리스크, 외부 요인 때문에 지금 이게 밸류를 못 받아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자동차도 여기에 그렇게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섹터는 지금 미국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이런 거랑 좀 무관합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저기에 대해서만 좀 답변 간단히 드리면 좋습니다. 선반영이죠, 선반영.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잘 되기 때문에 선반영 이후에 세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인 요인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계속 안 나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과 좀 다르겠지만 결국은 선택 요인 중 하나가 결국은 실적도 굉장히 큰 재료가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미국 쪽 지금 오늘 트럼프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컨콜이 다행히도 장 끝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장 끝나고
끝나고 실시간으로 컨콜 다 들었는데 네. 이런 코멘트를 해줍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도 결국 미국 쪽 IR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대비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뭐 전기차 쪽을 좀 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자기네들은 하이브리드카 쪽으로 전환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카 자체가 수익성이 전기차보다 좋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차만큼 수익성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는 많은 좀 대안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저는 트럼프 쪽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제 오늘 한 번 더 나와줬는데 결국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8월 28일 날 인베스터 데이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날 이제 주주환원 관련 발표가 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약간 단기적인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답변이 조금 자세하게 나왔는데 단기적인 주주 환원과 장기적인 주주 환원도 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단기, 장기적인 주주 환원책을 자세하게 발표를 할 거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카 관련한 계획도 이 인베스터 데이 때 자세하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익성 조절도 하면서 주주 환원을 통한 주가 끌어올리기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결국은 현대차는 정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고 이 종목 또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121선을 다시 왔다라는 거. 지금 자리에서는 주주환원, 작년과 달리 올해는 주주환원으로 올라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대한 재료가 오늘 공개가 됐고 28일 날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 IPO 쪽은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은 안 했지만 목표는 연내에 빨리 하는 거다라고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구주 매출로도 배당은 더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기관들과 외국인이 좋아하는 코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가지 네.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김용태 매니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늘 현대차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사실 뭐 현대차 주가가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굳이 빠져야 되냐라는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2,400여 개 종목이 굳이 빠져야 되는 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대차도 역시 다 마찬가지죠. 그냥 수급적인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댓글창에 그 내용을 저도 잠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아요.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두 가지가 나눠져 있죠. 하나는 자산 가치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기대 가치로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자산 가치 평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실적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 요인으로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님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실적 얘기를 해서 주가 반영대를 해야 되는데 못하냐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실적을 놓고 우리가 그 정도에 대한 기업 가치를 평가를 놓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지 사실 주가를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실질적인 요인은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이죠. 수급이 올리면 가는 거고 못 올리면 내리는 게 그게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만 그렇게 놓고 좀 보시면 좋겠고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그런데도 이제 시장이 워낙에 수급이 못 받쳐주니까 그만큼 못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 제가 이제 화요일 날도 현대차가 당장에는 급하게 못 올라갈 것이다. 실적 발표에도 급하게 못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세가 꺾이면서 엔벨로프선에 대한 움직임을 딱 한번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왜? 지금까지 현대차가 그렇게 온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에서 현대차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밸류업으로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는 거지 실적으로 올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뭐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 안에서 이제 종목 압축해서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명만 딱 듣고 바로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구동모터랑 이제 그 현관 스프링을 만든 대원강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원강업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채팅창에 정은희님께서요. 조기준 매니저님 화이팅입니다. 올릭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올릭스에 따라서 대원강업도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현대 글로비스라는 종목이랑 현대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차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까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 모비스 어, 보겠습니다. 현대 쪽 그룹은 거의 다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현대 모비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종목 몇만 들었는데 이 종목 안에서 좀 세부적인 모멘텀 투자 아이디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세 분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호두빵님께서 이벤트 응모 완료라고 적어주셨는데 이벤트 응모 완료 다시 한번 이벤트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TV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OX 팻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매니저님들이 O나 X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 뭐 지금 같은 사진을 이렇게 TV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어주시고 샵 2034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특별한 탑5가 진행이 되면은 아마 OX를 들은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 또 많이 이벤트에 응모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이점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7월 수익률 대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특별한 포트 대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